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모시는 국립현충원. 그곳에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안장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인데요.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온 선교사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1916년 조선 의학생들에게 세균학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에 왔습니다. 통역을 두고 강의하는 것이 불편했던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글을 배워서 강의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사실 그분은 호랑이였거든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비롭고 인자한 할아버지였지만은 이 강한 사람, 불의로운 사람이나 사회에는 호랑이 같은 분이었거든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사랑하는 조선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조선인의 고단한 삶을 증언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 가치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역사적 가치가 담긴 사진 중 하나가 바로 3.1운동 사진인데요. 우리가 어디선가 봤던 3.1운동 사진들, 이 사진들이 바로 스코필드 선교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일제가 3.1운동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탄압을 했는지와 관련된 사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시 제암리나 수촌리 같은데 일제 만행이 벌어졌던 지역의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직접 기록을 남긴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식민통치라고 하는 것들이 왜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전 세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사진이라는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스코필드 선교사. 그 사진과 기록으로 우리나라의 참상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 언론에서는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실을 수 있었는데요. 선교사의 사명으로 일본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고 화염 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여 23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일경의 눈을 피해서 제암리의 그 모든 사건을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 가운데 제암리를 연속 3일간 방문하신 분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유일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했던 현장. 일본 군경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출입자를 통제했지만 스코필드 선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참담한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됐고 저 멀리서도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제암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제가 얼마나 잔악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언론에 보내어 조선의 처참한 실상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런 사진이 없었더라면 사실 일제는 그 모든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또 발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건데, 일경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탄압했고 또 비폭력 무정이라는 운동을 폭력으로 했던 걸 그대로 남긴 거죠. 독립운동의 배후로 스코필드 선교사를 지목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일본.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폈고 형무소를 요양소로 부르며 인권을 보호한다고 선전하는 일제의 행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동일한 시민 통치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과 이 한국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자가 이 한국의 시민 통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 두 입장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3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스코필드 선교사의 행동이 서서히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스코필드 선교사는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에 이어 조선의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 스코필드 선교사에게 일제는 감시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변을 위협하는 암살 시도도 2번이나 있었는데요. 1920년 쫓겨나듯 스코필드 선교사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한국을 1958년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국빈 자격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는 남은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론 부패한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하며 가난한 학생들과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선교사는 생전의 소망대로 한국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첫 항일 주사인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 4월 10일 81세를 기록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캐나다인이라기보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국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을 당부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스코필드 선교사.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위대한 유산으로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